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형, 저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지만 괜찮아요, 아직은. 나름 차트 분석은 통달했다 생각했어요. 제 투자는 대부분 스캘핑이나 단타예요. 여하튼 오전에 대부분 매매가 끝나는 스타일이에요. 처음엔 승률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수익률만큼 돌아오는 돈이 아쉬워서 한 학기를 포기하고 학자금을 투자에 사용했는데 그게 조금 꼬였어요. 그래도 10번 중 한 번 제대로 터지면 다 메울 수 있으니까 괜찮아 보여요. 제 고민은 일단 제 동생 계좌로 매매를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뭐 이유야 각자가 있으니까요. 여튼 이 계좌에 신용을 쓴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 동생이 불안해해요. 괜찮다 말은 계속 해주는데 아직 확신은 없는 것 같아서 제 동생 불안해하지 않을 만한 조언을 형한테 구하고 싶어요. 형은 주옥 같은 말들을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식은 어차피 멘탈 싸움인 거 알아요. 저는 제 실력에 자신이 있어요. 큰 투자에 한두 번 잃어서 그렇지 소액으로는 웬만하면 먹었어요. 용재 형한테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 회사에 채용 공고 떴을 때도 지원해볼까 고민했었는데 혼자 돈 버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아서 점점점 죄송해요. 형이나 저나 같은 전업 투자자인데 형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 하셨겠죠. 어떻게 형 자신을 증명했고 설득했는지 형 이야기도 궁금해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자, 일단은 뭐 하나하나씩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그걸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누구나 다 돈은 벌고 싶어 해. 세상에 뭐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니? 누구나 다 돈은 벌고 싶어 하는데 이 누구나 돈을 버는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굉장히 어려워. 뭔가 큰 선택을 하게 되면 큰 리스크가 따르게 되고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라고 봤을 때 크게 없는 것 같아. 결국에는 재능이라는 부분도 받쳐줘야 되고 노력이라는 부분도 받쳐줘야 되고 운이라는 요소도 받쳐줘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울려야지만 우리는 돈을 크게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많은 걸 쏟아붓는다 해서 꼭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뭐 우리는 대유튜버의 시대에 살고 있죠. 요즘 뭐 어린 친구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뭐냐,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게 유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 유튜버를 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이 수많은 경제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컨텐츠로 내가 어떻게 승부를 볼 것이냐. 어떤 한 직장인이 직장을 잘 다니고 월급을 받고 있다가 월급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여기서 뭐 내가 10년 20년 짱 박혀 있어도 안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유튜버가 자꾸 내 주위 사람들이 나보고 유튜브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넌 끼가 있어서 될 것 같다. 그래, 내가 그 정도 있나? 그래서 내가 느닷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버를 해. 과연 그 유튜버가 성공할 수 있는 보장이 있을까? 확실한 건 없겠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유튜버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유튜버들이 데뷔를 했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 보통 한 평균적으로 6개월은 해본대요. 6개월은 해보다가 6개월 동안 했는데 구독자 10,000명도 안 모이고 10,000명이 뭐야? 1,000명도 안 모이는 케이스들이 바글바글 하대요. 그러다가 유튜버를 접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 카메라 장비도 사야 되고 뭐 소액으로 시작하면 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워낙 애들 영상이 유튜버들 영상이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카메라 장비 뭐 이런 것들 다 그리고 편집까지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업 투자를 꿈꾸고 경제적 자유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을 시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죠. 전 누군가에게 너는 살면서 가장 뭘 잘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나는 살면서 내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주식을 선택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후회되는 일은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 인생에서 주식을 손댄 게 제일 후회된다고. 왜냐, 어떨 때는 내가 주식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보람을 느끼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지금 뭐 저도 이제 주식은 주식이고 또 유튜버는 유튜버대로 하고 있지만 이 유튜버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희노애락에 공존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어떨 때는 내가 이걸 해서 너무나 좋아 라고 느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라는 후회도 밀려오고 그렇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생은 기본적으로 선택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들이 좀 몇 개 보여. 첫 번째로 한 학기를 포기하고 학자금을 투자해서 주식을 했다는데 이게 과연 너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생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판단을 했겠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아쉬운 게 너의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동생 거를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동생 걸로 매매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동생도 모르는 신용 매매를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너는 물론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피해가 동생한테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야. 동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지. 결국은 형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투자라는 거는 가급적이면 리스크를 많이 줄여놓은 상태에서 필요해. 투자라는 거는 나도 내가 잘 돼서 뭐 나도 지금 뭐 잘 됐다고 얘기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뭐 물론 잘못되지는 않았으니까 잘 됐다고 표현을 한다 그런다면 나도 어쩌다 잘 풀리고 내가 뭐 해서 이렇게 결과가 좋아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만약에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주식을 선택을 해가지고 잘못됐었다 그런다면 나는 굉장히 지금의 내 삶에 대해서 비관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던 거야. 결국 큰 리스크를 안고 내가 했기 때문에 한 거지. 내 경우만 놓고 봐서 아 나도 이렇게 성공을 해야지 라는 게 무조건 다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일반적인 론에서 본다 그런다면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돼. 근데 한 학기를 포기를 하고 동생 매매를 하고 신용가 있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잘못됐지. 형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잘못되면 너 혼자서 죽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지금도 이렇게 혼자 살고 있으면서 뭐 하고 하는 거는 내 젊었던 20대와 30대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결혼할 기회 많았었지. 나도 20대 후반에 결혼할 친구들 생각까지도 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30대 초반도 있었고 중반도 있었고 그런데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있냐면 난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뭔가를 해서 잘못돼 버리게 되면 그 피해가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와이프 혹여 자녀가 있다 그러면 내 자녀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난 그게 무서워서 20대와 30대 결혼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도 많았거든. 그래서 내가 큰 리스크를 지고 갈 거면 나 혼자만 다치면 큰 리스크를 안고 가면 돼. 너가 한 학기를 포기하고 학자금을 투자를 했다는데 그 학자금이 너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그 학자금을 만약에 네가 부모님이 너의 학자금을 해줬다거나 근데 외부에서 누군가가 너에게 도움을 줬는데 너가 그 학자금을 투자해서 주식을 한다? 그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생의 계좌를 쓰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일인데 거기까지는 그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동생의 계좌를 쓰고 있는데 신용을 갖다 써? 잘못되면 너만 죽는 거야? 아니야. 물론 내가 책임질게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동생한테까지 동생의 미래와 동생의 인생에 대해서도 뭔가 액션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잘못된 거라고 나는 본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네가 실력에 자신 있고 뭔가 하더라도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 돼. 절대 옆에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같이 죽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런다면 안 되는 거야. 부모, 형제, 자식 간에서도 돈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무리 피부치 사이라도 돈이라는 문제가 엮여 있게 된다 그런다면 형제도 멀어질 수가 있는 거고 부모, 자식 간 사이에도 금이 가고 멀어질 수가 있는 게 돈의 힘이야. 그만큼 돈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과 막중함을 너가 좀 다시 깨달으면서 좀 매매를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잘못된 거 일단은 빨리 하나하나 고치자. 너가 매매를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야. 왜? 나도 내 젊은 시절에 주식에 갔다가 올인을 했고 뭐 되든 안 되든 했지만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딱 하나 내가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야. 잘못돼도 나만 다치면 되니까. 남의 돈을 빌려다가 내가 투자해 본 적도 없고 내 돈이 떨어지면 내가 노가다를 하든 주유소 알바를 하든 뭔가를 해가지고 그 돈을 다시 모아서 했었지. 남의 돈을 갖다가 야 몇 천만 원 빌려줘 몇 천만 원 빌려줘.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남의 인생까지 망치진 않았다고. 뭔가를 하고 도전을 하고 리스크를 짊어지는 건 좋은데 그게 너의 한정돼서만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럼 네가 주식을 하든 뭘 하든 그건 크게 중요치가 않다는 거지. 젊었을 때 해볼 수 있는 도전은 또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우리 동생 아무튼 형이 말한 거를 그것부터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죠. 아까 뭐 사연에 보다 보니까는 뭐 동생을 안심시킬 수 있는 말을 해달라고 하는데 야 형이 뭐 한다고 너 동생을 안심시키는 말을 해주냐.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일단은 빨리 신용부터 해결해. 그걸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지. 잘못된 일에 형 보고 동참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네가 어떤 취지로 사연을 남겨준지도 알겠는데 형도 형으로서 해야 될 말이 있으니까 그 점 우리 동생이 좀 잘 생각을 하고 진행을 좀 해주길 바래.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그리고 나서 도전을 하든 뭘 하든 그거는 동생의 선택이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대학생 다니는 친구의 사연을 좀 읽어드렸는데 그래요. 나이가 젊었을 때는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이라는 특권은 20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결혼한 친구들이 40대 50대 되는 우리 어르신들이 왜 도전을 못하고 우리는 안정을 꾀야 할까요?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지금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안정을 유지합니다. 왜 그러냐? 지켜야 될 게 그만큼 생겼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20대 때는 도전을 한다는 건 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 건 좋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다만 하는 건 좋은데 그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나만 힘들고 나만 지치고 나만 외로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도전을 하되 항상 주위는 살펴보면서 도전을 하되
해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젊은 친구들. 물론 항상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서 더 인생을 잘 살아서 인격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훌륭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생의 선배로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늘 그렇지만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그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어요. 나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말들만 기억하고 사시면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니까요. 난 내가 오늘 이런 사연을 우리 동생한테 얘기했을 때 우리 동생이 뭔가 울림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혹여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울림이 있었다 그런다면 너무나 좋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